안녕하세요. 지난 2월 12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일부 양도세, 중과세에 관련된 일부 방안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를 지난번 이슈 브리핑에서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일부 수정돼야 될 부분하고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죠. 그쪽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를 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26년 5월 9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대로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를 다 마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재정경제부 쪽에서는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5월 9일까지 계약분으로 이 보완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부분이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계약분, 그러니까 계약을 한 부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약 만기까지 유예한다라고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전세를 낀 매물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긴 거죠.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1015 대책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강남 상구와 용산 부분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내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를 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넘어서면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신규 지역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구하고 경기도 12곳 추가로 지정됐죠. 신규 지정된 곳.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제 여기는 6개월까지 여유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골자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허가일로부터 그러니까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주일 같은 경우는 그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임대 중인 주택인데요.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에 임대되고 있는 주택은 거래를 했을 때 임차인이 나가고 바로 실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완화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방안이고요. 기준일로 따지면은 2026년 2월 12일,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가 딱 나가고 이 시기를 기준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 임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계약 종료되는 날까지 유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 입주일 같은 경우는 28년 2월 1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2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담대 실행에 대한 전입신고 의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임대차를 낀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 실행일 플러스 6개월 또는 또 임대차 종료일 플러스 1개월 중 늦은 시점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가 6개월 내에 있는 부분이면 6개월까지는 가능한데 6개월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종료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월이 남았다라고 하면 11개월이 다 끝나고 1개월 추가로 그러니까 12개월 되는 그 시점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 낀 매물을 거래를 할 때는 꼭 대상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대상은 매도자는 다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되는 그 부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기준일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간에 무주택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발표한 또 추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또 자세히 또 질의 답변을 요약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5월 9일 전 체결한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무조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들어간 부분은 서류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월이죠. 그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으로 봐서는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본 것처럼 3개월이 남았다라고 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 뒤에, 그러니까 계약 기간 끝나고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고 1개월 더 주어지겠죠. 그 부분에서 4개월 내에 입주를 하면 되고요. 그때 입주한 이후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인데요.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에서 허가일로부터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지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는 어차피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든 실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이 부분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의응답인데요.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과 등기하도록 유예되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 허가 후 4개월 내에 실입주인데 6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신규 지정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라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답을 줬죠. 다섯 번째,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 또 언제부터 허가가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2월 내에 관련 규정이 좀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를 심사를 하게 되고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15일 이후가 되겠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시고 잔금 일정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임대 중인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임대차가 되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전세계약서든 월세계약서든 이런 어떤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정보 동의서는 아마도 그 매도자 쪽에서 다주택자인지 또 매수자는 또 무주택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매매 거래를 할 때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요.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이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거는 허가 신청 시, 허가 신청일에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또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자, 이 부분은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이 매도인이 1주택자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전세 낀 매물에 대한 이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은 반드시 다주택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잔여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기간까지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집을 샀을 때 바로 회수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 매수한 그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수자 부분은 대출에 대한 부분을 회수를 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전세대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주택거래 흐름도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절차대로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고 계약하고 잔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대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고자료로 2페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에 전입 의무에 대한 그 유예 방안 부분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더보기 부분에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놨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난번 이슈 브리핑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었던 부분을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